안녕하십니까. 앞으로의 골든리치 주간 정시 시작합니다. 오늘 다음 주 이제 1월 2주차로 접어드는데요. 1월 초순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고 금요일에 조금 당겨졌습니다. 다음 주 가장 핫한 것은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을 이제 청약 출발이죠. 기관들 수요 예치 진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어쨌든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죠. LG화학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상장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뭐 부품 회사들, 장비 회사들, TSI랄까요? 뭐 TSI라든지 이런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엠플러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2차 전지 장비주의 힘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주 가장 큰 핫 이슈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약세를 좀 이끌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제 내성 효과 또는 이제 뭐 점점 그런 게 좀 체크하는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조금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흐름을 보면요. 약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조금 약했지만 올랐다는 거는 다우지수 정도. 다우는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이런 게 좀 강했다 볼 수 있죠. 항공주도 조금 강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0.96%.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어떤 재료가 나와서 많이 올랐다가 혼조를 보였다 보는 거고 S&P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일중 흐름에서 약간 상반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우는 올랐고 나스닥은 동시간에 빠졌고요. 그죠? 상반된 흐름을 보일 때는 대부분 큰 그림에서 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제 특정 반응이 나왔다 그리 볼 수 있는 거고 금요일이니까 아마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됐을 거예요. 그리고 장 후반에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이 빠졌다는 건 뭐냐면 개별 종목의 흐름이 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중 흐름의 모습을 보고도 단순하게 미국이 올랐다 내렸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을 보여줬느냐. 그게 이제 다음날 한국 증시를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그냥 아침에 뭐 미국 올랐네 내렸나만 생각하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근데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일중 흐름에서 면밀하게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를 잠깐이나마 잠깐 볼까요? 어쨌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3일 연속 약세긴 한데 조금 견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견조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5일선 밑에 있는 건 조금 부진하고 음봉이 많은 것도 나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완전히 망가진 차트는 아니죠. 뭐 첫 주니까 주봉 잠깐 한 보면 1월에 미국의 첫 번째 주가 약간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조금 밀렸다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한국 정식 나스닥과 코스닥과 영향이 많은 기술주는 조금 많이 빠졌죠. 지금 나스닥이 지난 한 주 동안에 거의 뭐 한 4일 연속 첫날 오르고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날 오르고 여기 나름 보면 이제 삼중 바닥인데 약간 불안한 삼중 바닥이죠. 이런 건 불안한 삼중 바닥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락세가 조금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락세가 조금 높다.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주식도 주봉을 보면 주봉은 조금 다우보다는 안 좋겠죠. 그래서 가만 놓고 보니까 15,000선을 벌써 몇 번을 건드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지금 이제 15,000포인트 지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은 하방을 조금 열어두는 게 좋겠죠. 오히려 그게 편합니다. 나스닥은 주봉이 지금 5주 다섯 번 연속 어떻게 보면 이게 10월 뭐 마지막 주 정도 되겠죠. 한 6주 동안 계속적으로 15,000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방 압력이 조금 높다 그리 정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해놓고 해야 돼요. 단순하게 무조건 오른다만 받아보면 주식 투자할 때 힘들죠. 자, 그 내용을 좀 봤고 도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금요일날 정시를 한번 모천건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자료인데요. 좀 보면 미국이 이제 월 초니까 고용 동향을 발표했겠죠.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근데 이게 예상이 한 4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나왔죠. 고용이 안 좋게 나온 거죠. 고용이 안 좋게 나왔다. 일단 중심 잡습니다. 고용이 안 좋게 나왔는데 또 고용 참가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고용의 참가는 실업률을 체크할 때 분모가 되는 건데 고용 참가율은 61.9 정도로 그냥 괜찮았습니다. 실업률도 3.9%니까 하락을 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신규 고용자 수는 감소를 했지만은 오히려 다른 데이터, 고용 참가율이나 실업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실업률 이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 실업률 3%라도 그래도 고용이 조금 감소했다는 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감소했을까 봤더니 소매업이 감소했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뭐죠? 예, 보면 운송, 창고, 숙박, 음식료 이런 거는 증가했는데 소매업이 감소했다. 뭐야? 오미크론이죠. 예. 오미크론 관련해서 뭐 자동차 딜러라든지 가구라든지 건축 자재라든지 스포츠 용품과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때문에 결정적으로 소매업이 감소하다 보니까 소매업의 고용자 수가 감소를 한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그런데 미국의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평균 임금이에요. 시간당 임금. 우리도 보면 뭐 그 시급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시간당 임금을 보는데 한 이거는 증가해서 0.6% 정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계속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오르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구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물류도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근데 임금이 올랐다는 건 뭐냐 하면 전년 대비해서 연율 4.7%, 월간 기준 0.6% 올랐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결정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다 보면 됩니다. 하필이면 다음 주 수요일 일정에 베이지북이 있어요. 베이지북이 있다는 건 뭡니까? 플러스 14일 후에 미국의 연준의 FOMC 회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베이지북은 말 그대로 베이지 색깔의 BOK 책입니다. 그러니까 1월 플러스 14일이니까 26일 전후에 1월달 미국의 첫 FOMC 회의가 있다는 거죠. 요런데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임금이 오르는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고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구나 그리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일종 흐름을 봤더니 뭐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역시나입니다. 다우존스 비중이 높은 항공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거 올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특이해요. 근데 여기 보면 오미크론 때문에 항공편은 취소가 됐는데 뭐 봄, 여름 되면은 여행기 증가하지 않겠느냐. 참 바른 사람들이에요. 희망적이에요. 배 타는 것도 마찬가지. 크루즈, 여객선 이쪽도 마찬가지. 금융주도 미국 국채금리 오르니까 오릅니다. 근데 이제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가 많았어요. 아까 나스닥 보셨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아까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반도체 장비 회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앞으로 실제 좀 나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좀 있었고 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페이팔 이런 거 올랐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최근에 하반기에 엄청 올랐죠. NFT 그렇죠. NFT 메타버스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또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과도 좀 연동이 돼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급등률 차익률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도대체 다음에 아까 봤던 잠깐 보다 말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그림으로 가느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음 주에 기관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기관 수요 예측. 기관이 먼저 하고 개인들이 하는데요. 날짜를 놓게 보면 이제 11일 날 12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이틀 동안 그러니까 12일까지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입찰을 받는 거예요. 비딩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틀 있다가 10일 날 마감하고 14일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경쟁률 하나 나오고 첫 번째는 경쟁률 나옵니다.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이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공모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럼 LG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제시를 했겠죠. 우리는 이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냐 하면 아시겠지만 25만 7천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요보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가끔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예측은 거의 3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총 이제 4천만 주 정도를 공모를 하는데 요중에 이제 기관이 보통 거의 한 6, 70% 가져가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한 20% 전후를 받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이제 11일, 12일 정도가 되게 되면 LG 에너지의
이제 그림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면 기관 투자가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관이 엄청 많이 팔았는데 저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허벌나게 팔았잖아요. 허벌나게. 선제적으로 돈을 만들어 둔 거죠. 왜? 70조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70조짜리 들어오잖아요. 70조면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3위까지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하이닉스가 한 90조 대비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관이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열심히 팔아서 이미 세팅을 해놨다. 그리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코스피에 있는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후죽순 떨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제가 가끔 드린 이야기인데 만만한 게 보면 삼성 하이닉스 만만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삼바는 잠깐 만만한데 삼바보다 더 만만한 게 셀트리온이겠죠. 셀트리온이 엄청 팔았던 거고 자 LG화학은 지금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상장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면 만만한 게 네이버 카카오예요. 자동차도 지금 만만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지금 보면 테슬라나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는 약해도 오히려 또 GM이나 포드 강하니까 자동차나 기아는 기관들도 그대로 포트를 유지할 겁니다. 어떤 비중으로? 비중만큼. 기아가 1.86, 현대차 1.23, 그만큼 유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만한 친구부터 파는 거예요. 그 제품인 게 카카오 네이버야. 포스코는 집도 만만하지 않아. 중국의 철강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주주 친화증책 사용한다고 하니까 만만하지 않다. 카카오뱅크 만만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지난주에 네이버, 카카오뱅크, 셀트리온은 조금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과하게 하락한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하방을 조금 지지할 수 있는 하락세가 멈춰질 수 있는 이 네이버 차트인데요. 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 생각과 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자 미국에서 그게 약간 다른 변화를 또 보게 되면 지난주에 NDF 환율은 이제 여기 환율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환율은 12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환율이 1200원 밑에서 출발할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요거 하나 잡아가고 그 근거를 보니까 달러화가 다시 떨어졌어요. 96까지 엄청 치고 갔었는데 달러화가 툭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좋게 해석해야 될지 나쁘게 해석해야 될지는 다음에 문제지만은 어쨌든 달러가 떨어지고 유로화가 올랐어요. 반대로 유로화가 올라서 달러가 떨어졌다 보는 게 전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로화가 오르면서 달러화가 96 밑으로 떨어졌어요. 96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떨어지는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파운드화도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럽 쪽 돈이 오르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고 이 달러가 약세로 갔으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다음 주는 1200원 밑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요거 포인트 잡으시고 시장에 부담을 줬던 게 미국 국제 수익률의 상승인데 우리가 주로 이제 10년물을 많이 보죠. 10년물이 어느새 1.762%포인트면 거의 이제 2년 내 최고치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부담인데 제가 가끔 드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거에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드. 이 10년물 즉 1.762 빼기 2년물 0.8621 이게 산수로 계산하면 0.8999가 됩니다. 89.99. 이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0년물 금리만 오른다고 해서 나쁘다. 인플레이션이다. 막 나스닥 빠진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10년물이 이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2년물이 때려져 버리면 장기물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뭐 금리가 오르니까 부담이 가는 건 맞는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물이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물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은 오히려 금리가 올리더라도 갑자기 그게 경기 위축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금리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위축될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케이. 그거 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주 일정을 봤더니 월요일에는 뭐 미국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뭐 없어요. 없고 화요일에 보니까 뭐 없고 딱 두 개 있습니다. 중국의 물가지수 있네요. 근데 중국의 물가지수는 사실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수보다는 조금 영향이 덜합니다. 12일날 13일날 또 미국의 물가지수가 두 개가 연달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좀 중요해졌겠죠. 왜?
또 하필이면 아까 봤잖아요. 연준의 베이지북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야. 우리 장이 꼭 보면 위클리 옵션 포함해서 목요일날 약한데 다음 주도 목요일날 변동성을 조금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요거 때문에 수요일이 조금 뻐지근할 수도 있어요. 요거 빼고 나면 월화는 무난해요. 그쵸? JP모건 헬스케어는 미국 시간으로 10일부터 열리는데 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월이 약간 화요일 정도에 그래도 한번 말을 해주는 게 이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파월이 만약에 미국의 물가 지수라든지 베이지북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영상이 비둘기적으로 말해주면 이거 다 엎어버립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여기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또 거꾸로 파월이 화요일날 11일 화요일날 청문회에서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오히려 먼저 얻어맞는 것도 있어요. 참 긍정적이죠. 네, 참 긍정적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수목이 하이라이트야. 12, 13이 하이라이트라고. 왜? 이날이 또 뭐 이날 11일, 12일 날 뭐가 나오죠? LG 솔루션의 수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 결과가 14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기관 수요 자금은 거의 제 생각으로 마감했다 보는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늘 주간 증시의 전변분에 있는 이슈, 뭔데? LG 솔루션은 금방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글로벌 경기 자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파월이 먼저 선빵을 날려서 진화시켜 버리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올라고 베이지북에 경계를 해도 그냥 다 커버 치는 거고, 반대로 파월이 여기서 또 두리뭉실하게 또 약간 매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물가지수 오르고 생산자 오르고 베이지북 나쁘게 해도 또 선반영이 되는 거야. 참 긍정적이셔.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또 미국은 마지막 주에 이제 또 경기 지표가 조금 있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2, 13이에요. 베이지북,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파월. 요게 인플레이션의 키를 바로잡다 그러면 좀 그런가?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보면 되고, 미국도 이제 다음 주 후반부터는 실적 시즌 들어가요. 4분기. 근데 4분기 실적 시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미국은 좀 중요해요. 미국은 반응을 잘하더라고. 또 미국에는 또 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12월 결산법인 말고 뭐 3월 결산법인, 9월 결산법인도 많아가지고 미국은 사실 조금 영향이 좋습니다. 한국은 근데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했다고 해서 뭐 크게 움직인 거 없죠. 대신 개별주들은 움직여요. 그거는 1월 중하순 이야기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개별주들은 이제 관리로 가느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다음 주 한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인플레이션 우시가 파월이한테 화요일 날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의 큰 그림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되게 되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LG에솔의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은 오히려 수급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인플레에 대한 익스포즈 자체가 아까 달러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그래 보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후딱 갔네요.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초과됐는데 영상 통 하나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다음 주 2주차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한 주를 기원합니다. 돈 되는 리치 하프로였습니다.